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이야기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차이코프스키의 청개구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차이코프스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협주곡 넘버1. 또 영화 배어 백그라운드 주제곡으로 사용했던 밴 노래, 모두 아주 감동을 주는 음악들이죠. 그는 러시아 보킨스크에서 태어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인트 피터버그라고 부르고, 또 소련 사회주의 국가 때는요 레닌 이름을 따가지고 레닌그라드라고 이렇게 불렀죠. 레닌그라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는요 우크라이나 혈통입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뜻은요 우크라이나 언어로 갈매기라는 뜻이에요. 왜 갈매기라고 불렀을까요? 우크라이나는요 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바다로 그냥 다 떨어져요. 그래서 몽골리안들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몇만 명을 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명만 살아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매기, 살아남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요, 러시아의 아름다운 수도 세인트 피터버그와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정 가족이었고 공산당하게 이렇게 총살당하기 전 살던 리바디아 팔레스를 방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별장이었어요. 이 리바디아 팔레스는요 또 타회담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탈린 그리고 또 루즈벨트, 철칠 이렇게 셋이 이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키고 그리고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방문했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웠던 것은요, 거기에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러시아 황제 2세 부인은요 피아니스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르는데, 그분은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니콜라이 황제 온 가족이 총살당하기 전에 그녀가 쳤던 피아노 아닙니까? 라흐마니노프가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기도 꺼려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려가지고 이 노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인을 당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무척 사랑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인 아버지는요 광산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집안도 부유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튼튼한 그런 교수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차이코프스키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돈을 벌어야 돼. 변호사가 되거라. 그 당시에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서는요 변호사 직업이 최고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특히 유태인 변호사 알아주지 않습니까? 슈만과 멘델스 정도 부모들의 극성에 의해서 법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음악을 선택하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성공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부모를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법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법무성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침 러시아 음악협회 회장 안톤과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요 음악학교를 세웁니다. 음악학교 이름은 유명한 상트페테르부르크며 차이코프스키는 거기에 일기생이 됩니다. 러시아 국민음악파 5인조 하면 누굽니까? 발라키레프,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 다음 무소르그스키, 보르딘, 그 다음 큐, 이렇게 5명이죠. 차이코프스키는요 그 당시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음악가면서도 이 러시안 5인조에 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수 안톤 루빈스타인이 러시아 5인조를 아주 싫어했어요. 쟤네들은 국민파가 아니라 러시아 음악을 망치는 막가파야. 절대 어울리지 말거라. 차이코프스키는요 유명한 멋진 협주곡 1번을 작곡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들고 갑니다. 교수님이 좋아하시는요 리스트와 바그너를 가미한 멋진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무슨 곡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사람들이 질려서 다 일어나겠다. 일단 그 교수가요, 비평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코프스키가 연주를 해도 계속 비평을 받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방해꾼이군. 차이코프스키는요, 러시아 5인조를 따르게 됐어요. 차스키야, 날 감히 거역해? 너는 아웃이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요, 결별을 하고 맙니다.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만 보물이죠. 베토벤의 그 운명 교향곡과 또 뭡니까, 쇼팽의 그 피아노 콘체르토, 이거 전부 다 마스터 작품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주 비평을 받았어요. 차이콥스키는요, 그 스승의 동생 니콜라이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 그 음악학교 거기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작곡가 이렇게 티칭에 이렇게 전념하고 있는 동안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제자 중 기가 아주 센 안토니아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요, 차이콥스키를 아주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병적으로요. 그리고 매일 엄청 이 기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난 너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버림을 받을 때는 바로 제 제삿날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남에게 거절할 줄을 모르는 그런 성격을 타고난 차이콥스키는요, 그녀가 자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그녀는요, 차이콥스키를 밤마다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차이콥스키는요, 좀처럼 감정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도 고문을 당해야 되는구나. 밤이 두려워져. 해가 넘어가기만 하면요, 아랫도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매일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공포증이 몰려오고, 급기야는요, 그 신경쇠약까지 와가지고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이 공격적인 안토니나는 차이콥스키 마음이 점점 멀어질수록 소유욕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보복 심리로요,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습니다. 차이콥스키는요, 이때다! 그녀를 떠날 기회라고 박수를 치면서요, 이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뒤틀린 그녀는요, 누구 맘대로 평생 유부남으로 늘 거라. 결국 이혼은 차이콥스키 살아생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 기피증, 노이로제까지 걸린 상태로 결국 3개월의 결혼 생활에서 뛰쳐나와가지고요, 그 유럽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합니다. 그녀로부터 해방되자 그 스승의 동생 니콜라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군, 심심하지? 내가 멋진 여자를 하나 소개해주지. 저는 여자한테 질렸습니다. 노 땡큐. 아주 멋진 여자야. 그 당시 최고 재력가요, 철도 왕위의 부인.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최고 미인으로 소문난 여자. 게다가요, 남편이 없는 미망인. 더 호박이 덩쿨인 것은 차이콥스키를요, 평생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름은 나데지마가 아니라 나데지다 폰메크. 그녀가 차이콥스키에게요, 첫 레터로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 본 적이 있는 팬입니다. 당신을 평생 후원하겠으니 오직 작곡에만 열중해 주세요. 그런데 내 후원을 받아들이기 전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서신으로만 대화하고 서로 절대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을 해주세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난 여자한테 신물이나 땅? 당장 of course. 그때부터 차이콥스키는요, 그녀로부터 매달 든든한 후원을 받게 되죠. 콧구멍만큼 보수를 받는 이깟 대학 강의 때려치자.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을 때려치고 그녀의 말대로 작곡에만 전념합니다. 두 사람은요, 15년간 서신으로 자신들의 철학, 삶, 문학, 음악, 이 모든 면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또 공유하죠. 서로를 보지 않아도 완전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며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느낌으로 다 서로가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그 서신이요 총 1204통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의 제자 쇼스타코비치, 그 다음 스트라빈스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프로코피에프 모두 그냥 차이코프스키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왜 스승처럼 저렇게 멋진 과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15년간 그 서신으로만 이제 왕래하던 그들은요, 우연히 3번이나 서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부러 이렇게 마주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차이코프스키는 그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15년째가 되던 날 차이코프스키는요 그녀로부터 절교의 서신을 받습니다. 차 선생님, 난 더 이상 서신으로 당신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어서 뱅크럽시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는 당신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녀의 상황을 알아보죠. 그런데 그녀는요 뱅크럽시도 하지 않았고 또 재정난에 이렇게 허덕이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차이코프스키는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아요. 그는 그 쇼크로 인해서 마음과 그 육체가 점점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에요 아주 지독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아요. 나제스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야, 이유를 말하라고. 도대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작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53세가 되던 해 그녀를 막 원망하듯이요 부르짖으며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독약을 마신 겁니다. 음악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차이코프스키가 동성 연애자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서 절교 선언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15년간요 그 차이코프스키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했고 또 이렇게 멘탈리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돼 버렸어요. 당연히 그녀는 그 1200통의 서신을 그와 나누면서 그가 그 바이섹슈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그 자신의 높은 신분과 또 사회적 명성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15년 동안 그 서신을 나누면서 차이코프스키의 베스트 프렌이 되었고 또 그를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결혼 3개월 동안 여성에게 혹사당하고 또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처음부터 그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후원한다면 차이코프스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또 자신을 이렇게 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말자 하고 시작하면은 그가 분명히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이렇게 청개구리 심리를 이렇게 사이컬러지컬하게 이렇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코프스키는요 그녀를 3번이나 보고도 그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녀의 청개구리 그 사랑 방법이 빗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차이코프스키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못 본 척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너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낭만파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랑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나쁘면요 그 서신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사랑도 멋지게 못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랑도요 그 시로 표현한 거 보면 좀 로맨틱하면서도 아주 답답하다는 그런 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대로 약속을 지킨 차이코프스키는요 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겁니까?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녀와 그 15년간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찾기 시작해요.
남의 고통을 그냥 북을 치면서 좋아하는 이 뺑덕 어미들은요 막 신나가지고 이제 차이코프스키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백작의 조카와 동성연애 관계다, 뭐 그것을 감추려고 결혼을 여러 번 했다,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사실 그 차이코프스키는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벨기에 그 성악가와 그 약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는 그의 성격대로 노라는 소리를 못해서 결국은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여자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주저 말고 과감히 그냥 선택하고 표현하세요.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면은 결국 얻는 것도 잃게 됩니다. 여자들은요 이 남자를 청개구리로 보고 가끔 반대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자기 이 비싼 걸 왜 사갖고 왔어? 이거 믿지 마세요. 오늘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의 청개구리 사랑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 Мені все вони скажуть, голодний і голий, занапастив нерозумний молодою волю. Воно й правда, що робити, навчіть мене, люди. Хіба йти до вас в найми, чи до ладу буде? Ні, не буду чужі воли пасти, поганяти, поважати. Я буду